서울대에서 내린 그 파면 결정이 사실은 출마에 더 불을 붙일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달랑 동양제 표창장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가 된 것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서울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이게 벌인 일인가. 당사자로서는 항소심에서 최소한 사실관계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정지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서울대 스스로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을 자초했고 그걸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파면의 의미라고 한다면 다시 5년간은 뭐 학교에 취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이런 것이 절반으로 깎인다. 이런 의미이고요. 이것은 학교에 다시 출마는 할 수 없지만 국회는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무슨 시궁창이냐?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무슨 시궁창이냐?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제발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주변이 저는 더 큰 문제이다. 결국 그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결국은 유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유권자가 계속해서 특정인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계속해서 한 것은 괜찮겠지만 그것을 정치적 지지로 전환하는 순간에 한국 정치는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권자들이 좀 자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한 사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어떤 무거운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거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만나서 그 책방에서 이 이벤트를 하신 거는 정말 저는 정말 보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얼마 전에는 책을 놓고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거의 부추기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뭘 바라고 그러시는 건지 정말로 진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한테 한번 말씀하라고 하세요. 찾아가서. 그러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찾아갔었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데 굳이 조국 전 수석과 가까운 모습을 연출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났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 다만 뭐 선거가 본인의 명예회복의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진작에 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또 2심 재판 남아있고 3심 재판 계속 남아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실형 선고 받게 되면 바로 그날로 뭐 국회의원직이 상실당하는 그런 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더군다나 지금 대학교에서 좀 파면 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당이 또 법적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집중해갖고 거기서 명예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조용히 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좀 가능한 한 지난 대선 패배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전 정권 심판당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하셔갖고 국민들에게 좀 오해받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데 왜 민주당은 물론 공천을 안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심이나 2심의 유죄 판결을 받아도 출마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쳤느냐 이 질문을 저는 아니 그거는 그 전에도 사실은 그게 받았다고 출마가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평 심사해갖고 공천위원회 당연히 뭐 대부분 탈락되겠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하신 의미가 뭔지를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진짜 화가 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중에 조국 장관 그 사태와 관련해서 뭐 안타까움을 많이 표시하셨잖아요.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 안타까움이 사라지셨을까요? 그런 마음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뭐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임명을 하지 않거나 혹은 임명했다라고 해도 빨리 장관직을 그만두게 했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더더욱 놀라운 게 최근에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좀 여러 가지로 물어보면 조국 교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점점 또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조국 교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알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뭐 좀 더 깊이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조국을 앞세워서 총선에 개입하겠다 이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과연 저런 사진을 저렇게 쓰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조국 플러스 친문으로 다시 한번 당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것이 본인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서점을 열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가 북적북적하게 만드는 또 이유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 사이의 어떤 갈등 과정에서 공천에 대한 고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장관이 나올 모습을 보이고 거기서 친문이 결집해서 말하자면 친명 지지자들하고 갈등을 빚게 되면 선거에서 공멸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안 되게 우리도 공천도 주고 이렇게 해라. 약간 그런 제스처의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정치적 상상력들이 풍부하시긴 한데 이재명 대표 본인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 실패한다 그러면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다 끝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심의 흐름들 그리고 국민들의 일반 여론들 또 상식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정성호 의원님 같은 분들은 전체 판을 보고 이런 거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이기느냐 이런 거 생각하신다고 보는데 또 상당수의 의원들은 자기 생각만 하거든요. 이대로 가다가 공천 탈락하면 끝이다. 솔직히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지렛대는 만약에 친문에 대해서 이렇게 공천에 배제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친문 지지층들을 끌고 우리는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겠다. 지금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만나서 사진 찍고 하신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은 그분은 원래 고집이 세신 분이라. 그러니까 제가 진짜 황당했던 게 옛날에 저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리가 정권 교체 안 당하고 정권을 계속 재창출하는 게 중요한데 왜 조국 장관 같은 사람을 끝까지 고집 부려서 임명할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직접은 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의 공식적인 견해가 뭐였냐면 임명을 안 할 생각도 했었는데 당시 검찰총장이던 지금 대통령 하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조국 임명하면 자기 그만두겠다 해서 격분해서 임명했다. 그래서 아니 이게 그 임명의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정권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결코 내년 총선을 놓고 합리적인 판단을 반드시 내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